품격 있는 인생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사람 때문에 꽤 오래 지쳐 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면 대화 하나하나가 계속 떠올랐고 집에 와서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큰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만날수록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은 단순히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원래 그렇다고 넘기기엔 그 피로는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이유로 스스로를 탓하고 내가 사람을 잘 못 만난다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혼자서만 끌어안고 갈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내가 유난히 예민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힘들어지는 관계를 겪다 보면 우리는 늘 스스로를 먼저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민감한 건 아닐까? 내가 사회성이 부족한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 불편함은 아무 관계에서나 생기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순간에서만 반복됩니다. 그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반복되는 어떤 신호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관계가 편해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지칩니다. 어떤 만남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감을 주는데 어떤 만남은 이유 없이 나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이 차이는 성격이나 운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반복되는 아주 작은 순간들에서 갈립니다. 그 작은 순간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지나고 나면 꼭 같은 지점에서 마음이 상합니다. 문제는 그 특징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보여도 의미를 모르고 지나쳐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관계를 지키려고 애써온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왜 그렇게 애쓸 수밖에 없었는지, 왜 혼자서만 힘들어졌는지를 이해해 보려는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더 잘 맞춰주는 법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몇 장면만 지나도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쯤은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감각도 함께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품격 있는 인생 수업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삶의 지혜를 평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주변에 꼭 한 명은 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면 늘 억울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늘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가 문제였고 상황이 나빴고 운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야기는 늘 같은 방향으로 반복됩니다. 듣는 사람은 위로를 하다 어느 순간부터 조심스러워지고 결국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괜히 내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옆에 있었는데 어느새 내가 미안해지고 조심하게 됩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내가 냉정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이야기를 구성합니다. 특히 상처받았다는 감정이 강할수록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기억과 해석을 재정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에서 자신은 피해자가 되고 상대나 환경은 가해자가 됩니다. 이 과정은 의도적이지 않아 더 위험합니다. 본인도 진심으로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서사가 관계 안에서 반복될 때 생깁니다. 한두 번의 하소연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매번 같은 구조로 흘러가면 관계는 균형을 잃습니다. 대화의 중심은 늘 그 사람의 억울함이 되고 상대의 입장이나 책임은 사라집니다. 결국 듣는 사람은 공감자 역할에 고정되고 감정의 무게를 대신 떠안게 됩니다. 이 관계가 위험해지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이 먼저 미안해집니다. 아직 아무 판단도 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선을 넘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점점 솔직한 말을 아끼게 됩니다. 이 신호는 우연이 아니라 관계가 이미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표시입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주면 달라질 거라 기대하고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 더 많은 공감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선택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때는 공감을 줄이고 사실과 기준으로 대화를 짧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마저
불편해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당신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 상태입니다. 관계의 본질은 누가 더 불쌍한지를 가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책임과 감정이 한쪽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늘 피해자의 자리에 서려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감정의 저장고로 만듭니다. 그 곁에 오래 머물수록 당신의 에너지는 소모되고 마음은 점점 타락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건 차갑게 돌아서는 게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런 관계는 처음부터 분명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어느 순간부터는 나만 더 조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느껴지는 불편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관계가 이미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 비슷한 장면들이 계속 반복되며 더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수록 이런 순간들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웃으며 넘겼던 부탁이 어느 날부터는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주말에 갑작스레 시간을 내달라거나 이미 여러 번 도와준 일을 다시 당연한 듯 요구합니다. 거절을 고민하는 순간 머릿속에는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결국 또 한 번 스스로를 설득하며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부탁을 들어준 뒤에도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다음 부탁이 오기 전부터 긴장이 생깁니다. 처음엔 배려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괜히 선을 긋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한 착각입니다. 관계에서 경계는 차갑기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일수록 서로의 선을 자연스럽게 인정합니다. 부탁을 거절해도 이유를 캐묻지 않고 상대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문제가 되는 관계는 경계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거절이 나오면 서운함을 앞세우고 이해 대신 압박으로 반응합니다. 이런 갈등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부탁 하나, 사소한 양보 하나가 쌓이면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분명하지 않지만 반복될수록 역할이 고정됩니다. 한쪽은 계속 조심하게 되고 다른 한쪽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구조가 굳어지면 관계는 더 이상 대등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사람은 허용된 범위를 기준으로 행동합니다. 한 번 허용된 행동은 다음에도 가능하다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부탁도 거절 없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기대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는 악의를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없다고 해서 결과까지 무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 관계가 위험해지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거절을 말하려는 순간 이유를 길게 설명하게 됩니다. 단순히 어렵다고 말하지 못하고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결국 거절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미 경계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킨다는 건 상대를 밀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경계를 말했을 때 불편해하는 사람은 그동안 당신의 침묵에 기대어 관계를 유지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물론 관계는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을 피할수록 결국 흔들리는 건 당신의 마음입니다. 이 선택은 당신이 차가운 냉혈한이라서 하는 결정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고 나를 오래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선택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언제나 내가 더 이해해야 할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해와 희생은 다릅니다. 선을 긋는 순간 불편해지는 관계라면 그 불편함은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다음 만남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대화를 하고 나면 내가 작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례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집에 돌아와서 괜히 내 말투를 떠올리게 되고 내가 너무 과장했나, 내가 괜히 나섰나 하고 혼자서 마음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런 느낌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금만 떠올려보면 공통된 장면이 있습니다. 대화 중간중간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상대를 정리하는 말이 섞여 있습니다. 나는
정도는 이미 해봤다. 그건 별거 아니다. 그 나이엔 다 그렇게 산다 같은 말들입니다. 겉으로는 조언처럼 들리지만 대화가 끝나고 나면 묘하게 위아래가 갈린 느낌이 남습니다. 사람은 대화 속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동시에 관계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내는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만들어내는 서열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비난이 없어도 반복되는 비교와 평가가 쌓이면 자존감은 서서히 깎여나갑니다. 이 과정은 아주 조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나중에서야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반복적인 미묘한 비교가 개인의 자신감과 정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일수록 이런 신호는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은 객관적인 조언이 아니라 나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타인보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들을 때 더 오래 남습니다. 말투는 이 구조를 더 분명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같은 표현은 상대를 보호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경험의 우위를 선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 대화는 교류가 아니라 이게 확인의 시간이 됩니다. 상대는 점점 자신의 생각을 숨기게 되고 질문보다 동의부터 하게 됩니다. 이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던 말들이 경계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허용된 말투는 다음에도 사용되고 그 과정에서 관계의 위치는 조금씩 고정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대화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미 관계는 평등한 상태를 벗어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내가 부족해서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작게 만든다면 그건 나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 문제입니다. 자신을 낮춰서 유지되는 관계는 오래갈수록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이제는 상대의 말에 맞춰 나를 줄이는 대신 나 자신을 지킬 자격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만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대화 하나하나가 시험처럼 느껴집니다. 잘 말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드러내면 평가받을 것 같아 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말, 비슷한 분위기는 다음 만남에서도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어느 날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요즘 들어 마음이 좀 지친다는 말에 상대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래. 이렇게 하면 덜 힘들 거야.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 더 말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위로를 기대했던 자리에 설명과 판단만 남습니다. 비슷한 장면은 일상에서 자주 반복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힘들다는 말을 꺼내면 돌아오는 건 공감이 아니라 해결책입니다. 그 사람은 나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화를 마치고 나면 마음은 더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듭니다. 괜히 말 꺼냈나 싶어지고 다음부터는 속 얘기를 삼키게 됩니다. 이런 갈등은 의도와는 다른 지점에서 생깁니다. 상대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고 싶어 하지만 말하는 사람은 먼저 감정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이 두 욕구가 어긋날 때 대화는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공감 없이 바로 분석으로 들어가면 감정은 정리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심리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았을 때 비로소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건너뛰고 해결책만 제시받으면 뇌는 위로가 아니라 평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았는데도 마음이 더 움츠러드는 역설이 생깁니다. 이 반응은 예민함이 아니라 정상적인 감정 처리 과정입니다. 말투는 이 차이를 더 분명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문제는 없어. 그건 내 생각이 틀린 거야. 같은 표현은 사실 확인처럼 들리지만 감정을 부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투가 반복되면 대화는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감정은 공유되지 못한 채 쌓입니다. 결국 말하는 사람은 더 이상 털어놓지 않게 됩니다. 이 관계가 위험해지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힘들다는 말을 꺼내기 전에 머릿속에서 먼저 정리를 하게 됩니다. 감정을 그대로 말하면 또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최대한 단순하게 줄여서 말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난 뒤에는 왜인지 모르게 더 지쳐 있습니다. 이건 공감이 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설명서가 아닙니다. 분석을 거쳐야
인정받는 대상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마음이 자꾸만 판단의 대상이 된다면 그 관계에서는 마음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더 깊이 남습니다. 그 마음을 느끼는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받아주지 못한 관계가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말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라고. 그러면 상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말할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해하려 노력하겠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대화의 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공감보다는 분석이 먼저 나오고 이해보다는 조언이 앞섭니다. 말은 바뀌었지만 태도는 그대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경우를 두고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고 했습니다. 반복되는 어긋남은 실수가 아니라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계속 엇갈리는 사람, 이것이 관계에서 가장 마지막에 드러나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관계일수록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말로는 늘 괜찮다고 합니다. 이해한다고도 하고 다음에는 달라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다시 믿어봅니다. 하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면 행동은 늘 같은 자리에 머뭅니다. 도움을 주겠다는 말은 있었지만 실제로 곁에 남아있는 건 늘 나 혼자라는 느낌이 반복됩니다. 이 장면은 부부관계에서도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입니다.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다고 넘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반전이 생깁니다. 실망의 크기는 점점 커지는데 그 원인은 늘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늘 옳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에서 더 많은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 상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의 실수는 넘어가지만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반복되면 경계 신호가 켜집니다. 이때 느껴지는 불편함은 예민함이 아니라 위험을 감지하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런 갈등이 쌓이는 이유는 구조적입니다. 관계 초반에는 말이 관계를 이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행동이 관계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말에 기대어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망이 반복되고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이해를 요구하게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특정 말투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다음엔 꼭 챙길게 같은 말은 책임을 지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을 키웁니다. 이런 말이 반복될수록 상대는 기다리게 되고 관계의 주도권은 점점 불균형해집니다. 위험, 신호는 분명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사과는 빠르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말로는 늘 상황을 설명하지만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기대를 낮추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뢰가 무너질 때는 큰 사건이 아니라 이런 작은 어긋남의 누적에서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말에 안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말로 설명하지만 본성은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반복되는 어긋남 앞에서 계속 이해하려 애쓰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자기 소모입니다. 관계를 판단할 때 필요한 지혜는 상대의 말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행동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를 먹을수록 더 중요해지는 인간관계의 원리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사람은 늘 말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점점 더 불안정해집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말만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함께 버틸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질문에 답하려는 순간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버틸 수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 때 진짜 사람이 드러납니다. 잘 지낼 때는 누구나 곁에 있을 수 있지만 상황이 무너질 때 남아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요즘 좀 힘들다는 말에 상대는 이유를 캐묻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나열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지금은 내가 옆에 있겠다고 말합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이후에도 연락은 끊기지 않고 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때 사람은 설명보다 존재가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처음으로 체감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보다 떠나지 않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감정을 해결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 있으면서 감정이 지나갈 시간을 함께 버텨줍니다. 이 태도는 의도적인 기술이라기보다 관계를 대하는 기본 자세에 가깝습니다. 심리적으로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소속과 안전을 가장 먼저 찾습니다. 뇌는 문제 해결보다 먼저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언보다 동행이 먼저 주어질 때 감정은 안정됩니다. 이 과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기본 반응 구조입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어려운 시기에 곁에 남아있는 관계가 회복 탄력성을 크게 높인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말의 질보다 행동의 지속성이 관계 만족도를 좌우한다는 점도 공통된 결론입니다. 즉, 이로의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태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쌓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위기 이후에 더 분명해집니다.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갑자기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늘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건 애초에 위기를 함께 견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계는 말로 약속될 수 있지만 유지되는 건 행동입니다. 나를 지킨다는 건 모든 관계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람만큼은 놓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힘든 순간의 곁에 마마주는 사람은 당신의 취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관계는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 함께 가야 할 사람은 늘 조용히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버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생기는 순간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던 관계들은 과연 어떤 기준 위에 서 있었을까? 이 질문은 관계를 정리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다음 선택을 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은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먼저 조심해주는 사람입니다. 부탁을 하기 전에 상황을 살피고 말을 꺼내지 않아도 한 발 물러나 줍니다. 그래서 함께 있을 때 괜히 긴장하지 않게 됩니다. 이 편안함은 성격이 잘 맞아서가 아니라 상대가 선을 존중해주기 때문에 생깁니다. 어느 대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조금 쉬고 싶다는 말에 상대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자고 짧게 말하고 대화를 마칩니다. 서운함도 압박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 뒤에도 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사람은 말로 설득하지 않아도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관계에서 가장 높은 기술은 상대의 경계를 대신 관리해주는 태도입니다. 말로 경계를 요구하게 만드는 관계는 이미 한쪽의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지 않아도 선을 지켜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에너지가 덜 소모됩니다. 이런 관계는 오래 갈수록 안정감을 만듭니다. 심리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경계가 존중받을 때 신뢰를 형성합니다. 뇌는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방어를 풀고 그 상태에서 비로소 진짜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선을 잘 지켜주는 사람 곁에서는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 않게 됩니다. 이 반응은 일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신경계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많은 갈등은 말의 부족이 아니라 경계의 무시에서 시작됩니다. 설명을 많이 할수록 오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로가 쌓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에서는 대화를 많이 했는데도 더 멀어지고 어떤 관계에서는 말이 적어도 편안함이 유지됩니다. 차이는 선을 대하는 태도에서 생깁니다. 말투에서도 이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라는 표현은 단순한 위로처럼 들리지만 상대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왜 그래? 그 정도로 힘들어할 일은 아니잖아 같은 말은 의도와 상관없이 경계를 넘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의 안전거리를 결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을 타인의 고통을 이용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상대의 상황을 파고들어 조언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 자리를 그대로 존중하는 것. 말하지 않아도 선을 지켜주는 사람은 관계를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을수록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드물어지고 그래서 더 귀해집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오해가 쌓이지 않고 침묵이 불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신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함께 있을 때 내가 나 자신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조정하고 있는지, 그 차이는 다음 관계를 바라보는 눈을 한층 더 또렷하게 만듭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의 관계를 떠올려보면 특별한 사건보다 일상의 태도가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말투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상황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온도가 급격히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이 줄어듭니다. 이유를 따져보지 않아도 늘 비슷한 얼굴로 대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건 변화가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말이 바뀌는 건 어렵지 않지만 태도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태도가 변하지 않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 한 문장은 평가가 아니라 관계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심리적으로 사람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뇌는 다음 반응을 가늠할 수 있을 때 경계를 풀고 그 상태에서 신뢰를 형성합니다. 반대로 기분과 상황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관계에서는 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보다 태도의 일관성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안전 신호 체계입니다. 많은 관계 갈등은 큰 배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태도가 다를 때, 말과 말 사이의 온도가 다를 때 서서히 쌓입니다. 오늘은 이해해주던 사람이 내일은 냉담해질 때 관계는 설명 없이 불안해집니다. 이런 미묘한 변화가 반복되면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조정하며 버티게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관계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일관된 태도가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위로의 말이나 공감의 표현보다 상황이 바뀌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반응이 신뢰를 만든다는 결과입니다. 즉, 좋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같은 상황에서 늘 비슷한 태도를 유지하느냐가 관계의 질을 좌우합니다. 이 기준이 생기면 위험 신호도 선명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점점 달라지는 사람, 필요할 때만 친절해지는 사람, 상황이 불리해지면 거리부터 두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큰 변화 없이 같은 자리에 머무는 사람은 위기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태도의 일관성은 관계의 체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판단할 때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을 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말이나 일시적인 친절보다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태도가 신뢰의 기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단순해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갈 사람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곁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기준을 알게 되면 관계를 판단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말에 매달리지 않고 순간의 감정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조용해지는지, 시간이 지나도 태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지, 이 두 가지만 보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인간관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단단해집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사람이 복잡해져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를 오래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를 잃는 걸 두려워해 많은 것을 참고 이해하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 자신을 계속 줄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기준들은 누군가를 쉽게 끊어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상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말로는 다정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 경계를 말하면 불편해하는 사람, 공감 대신 분석으로 대화를 끝내는 사람 곁에서는 마음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어려울 때 곁에 남아주고 말하지 않아도 선을 지켜주며 시간이 지나도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지 않을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차갑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에게 더 정직해지라는 조언에 가깝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애쓰는 쪽이 나였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함께 버텨온 관계였는지를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인간관계를 선택할 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나 자신으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계속 조정하고 있는지. 이 기준 하나만 있어도 관계는 훨씬 단순해집니다. 사람은 줄어들 수 있지만 남는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가장 필요한 인간관계의 형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사람의 본성과 인간관계에 대한 다양한 지혜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더욱 품격 있는 인생의 한 걸음 다가가신 시청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품격 있는 인생 수업은 인생에 도움되는 진짜 지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